안녕하세요. 엄춘수입니다. 오늘은 여행 토크 12강을 하겠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일반적인 그 코스, 투어 중에서 마지막이 보통 시스타나 경당을 마지막으로 해서 쭉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티칸 박물관의 어찌 보면은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강의가 또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티칸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 뭐 13강에서 기타 또 다른 쪽도 더 봐드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투어 보통 뭐 가이드를 따라가던 통상 하는 그 순서대로 저희가 쭉 12강까지 온 것이잖아요.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투어의 마지막 그 플레이스인 시스타나 경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당이라고 하면 보통 궁전이나 큰 궁전, 또 지금으로 보면 뭐 병원도 되고 뭐 대학교, 그쵸? 미션 스쿨 같은데, 기독교 스쿨 같은 데는 뭐 대학교에 부속 딸려 있는 작은 그런 예배당 또는 성당, 뭐 교회 그런 걸 경당이라고 하고요. 요 경자는 뭐 우리가 경전할 때 그런 경이 되겠고요. 뭐 당. 그래서 요거는 성당이라고는 안 해요. 차펠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태리 말로는 카펠라 시스티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시스티나 경당은 실제 요 건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 오셔서 많이 아는 것들, 그쵸? 요쪽이 지금 현재 교황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고요. 즉 사도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아포스톨릭 팰러스죠. 그러니까 사도궁이면은 이만큼이 궁전으로 보면 돼요. 근데 올드하고 뉴가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건물 현재 교황이 사는 걸 제가 언제 지었다고 설명 안 하겠지만 여기 현재 사시는 곳. 그리고 여기가 바티칸 라이브러리 입구가 되겠고요. 이걸 로지아라 그랬잖아요. 뭐 브라만테 로지아, 라파엘로 로지아. 요 로지아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요런 건물 로지아라고 하거든요. 요런 양식. 우리 그냥 아케이트 같구나라고 하지만 이걸 로지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요쪽 건물 이거 다 궁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메인 빌딩이면 라파엘로의 방이 있는 사이드가 이쪽이죠. 벨베데레 궁으로 이렇게 벨베데레 코르탈 벨베데레 뜰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쵸? 그래서 이쪽 라파엘로의 방이 있고 그 밑에가 보르지 아파트먼트.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궁전의 메인 건물의 날개.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드렸죠. 요쪽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루같이 싼 거잖아요. 그거 보르지아 타워를 싼 거죠. 자, 보르지아 타워를 통해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시스타나 경당이 되는데 이 경당은 결국 사도궁. 자, 사도궁에 부속된 성당이다. 그러면 교황은 주로 어디 살아야 되냐면 바로 요 옆이 요 광장이 있는 거고 여기가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베드로 성당 옆에 살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교황.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경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팰러스 궁전에 부속된 예배당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타나 경당이 또 유명한 건 콘클라베라는 것이죠. 자, 교황은 누가 뽑나요? 이렇게 빨간 옷은 입을 분들 카디날이라고 하고 추기경이죠. 예, 추기경들이 뽑고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을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뜻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제 시스타나 경당이 왔을 때 기억나시는 부분은 이쪽 벽면에, 그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벽화가 있어요. 이거 다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이 커튼과 같이 된 것도 벽화입니다. 이거 진짜 커튼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벽면을. 자, 컨클럽의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는 회의를 하는 것도 시스타나 경당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시스타나 경당의 이름을 얻게 된 거. 요 그림은, 그쵸? 피나코테카에서 보셨죠? 그쵸? 포를리의 그림. 그쵸? 자, 식스투스 4세. 그쵸?
appointed Bartolomeo Platina. 그쵸? Prefect of the Vatican Library. 바티칸 도서관의 어떤 원장으로, 도서관장으로 임명했다. 누가? 여기 식스투스 4세. 그리고 이분이 후에 교황 율리오 2세입니다. 그쵸? 다 기억나시죠? 여기 박명수 닮으신 분도 요 로베레 가문의 다 그 조카들이 다 무슨 추기경, 무슨 뭐 교회군의 총사령관 뭐 그런 식으로 다 서로 족벌주의를 해먹었고, 그 이전에 보르지아 가문도 그랬다는 것이죠. 뭐 체사레 보르지아도 교황군의 총사령관이었죠. 또 환속하기 전엔 추기경이었고, 그쵸? 발렌시아의 대주교였고, 다 요 시기 뭐 15세기, 16세기는 다 그랬다라는 것이고, 이 식스투스 4세가 처음 이쪽 가문의 그 족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보르지아 쪽이 그런 가문의 족벌을 만들었다라는 거. 자, 니콜라 3세에 있었던 카펠라 마그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펠라는 또 나오는데, 그쵸? 니콜라우 3세 기억나실 거예요. 보르지아 아파트먼트도 보면 최초에 있었던 룸은 뭐라 그랬죠? 룸 오브 더 폰티프. 교황이 연회장으로 쓰는 거가 니콜라우 3세였다 그랬죠. 1200년대 그 인물이니까 13세기. 그쵸? 근데 지금은 한 200년, 300년이 지난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아까 사도궁이라는 것도 계속 한 번에 딱 지어진 게 아니라 연도를 거쳐서 계속 개보수가 되고 증축이 되고 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궁은 어느 순간에 딱 지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스나 경당도 그 전에 카펠라 마그나라고 오래된 옛 마그나 큰 거죠. 뭐 위대한 큰 그런 그 경당 이름이 카펠라 마그나였고요. 그 자리에 그쵸 누가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새로 경당을 복원하거나 더 중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타나 경당으로 불리는 거예요. 시스티나는 식스투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터가 아니에요. 시스티나 경당은 식스투스 4세. 식스투스 4세는 후에 교황 율리오 2세의 뭐 친족으로서 보면 삼촌뻘 되는 그쵸 로베레 가문의 최초의 교황이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식스투스 4세는 시스티나 경당을 설명하면서 꼭 뭐 외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보셨던 벽화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쪽에 벽화가 있는데 요 커튼도 그림이라 그랬죠. 자, 보통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같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 이 밑에는 역대 교황들의 그림이에요. 그쵸? 1명, 2명, 3명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벽화들이 보통 시스나 경당에서 3명을 얘기했는데 그쵸? 핀투리키오 스승 페루지노가 뭐 시스나 경당에 그림을 그렸을 때 핀투리키오가 조수로 참여하였다. 그런 거 앞절에서 11강에 설명드렸죠. 요게 페루지노의 그림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기를란다요. 3명을 많이 얘기해요. 페루지노, 기를란다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보티첼리. 그쵸? 자, 보티첼리는 그 르네상스 초기 화가로 유명하고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거 다 아시겠는데 지면이 지금 적으니까 제가 자꾸 추가는 안 하고요. 요 그림은 보티첼리의 그림이고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 요 두 가지 그림 다 잘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를란다요인데 저도 잘 기를란다요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세 분의 그림이 많이 화자되고요. 그 다음에 페루지노의 그림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요 그림까지. 그래서 페루지노도 교황청의 역사, 교황과의 관계, 예수를 후원했던 교황들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비중이 적은 인물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참고로 이 벽은 경당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방울 정원을 볼 때, 그쵸? 코르타일, 피냐의 정원을 볼 때 그쪽 북쪽이고,
바티칸 박물관의 입구, 또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면은 이 벽화를 봤을 때 페루지노의 그림이 있구나, 보티첼리의 그림이 있구나, 그 다음에 기를란다의 그림이 있구나 라고 보신 다음에 이게 북쪽이니까 우리가 입구 쪽, 박물관 입구를 바라보는 면이구나 까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당 북쪽의 벽화고 3단 구성으로 보면 상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가운데는 역대교황, 하단은 예수의 일생이며 커튼과 같이 보이는 것도 실제 벽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페루지노나 보티첼리나 기를란다요가 다 그린 거는 쭉 보면 다 예수의 일생이라는 거. 이것도 최후의 만찬인데 이건 다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것도 참고로. 딱 멀리 보면 최후의 만찬 같죠? 그쵸? 예. 자, 그래서 페루지노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이게 강물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 알 수 있고, 여기 동그란 뭐 문장이 있어요. 천사들하고. 요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예수님의 세례구나, 페루지노의 그림이구나 라고 좀 머리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그러니까 제가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 때문에 많이 어머니들이 알 것 같아서 따로 캡처해서 올리진 않고요. 따로 찾아보세요. 보티첼리의 그림은. 그 다음에 사도들을 부르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를란도의 작품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 다음 이제 북쪽 벽면을 봤으니까 남쪽을 보여드리는데 구성은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 다음에 역대 교황의 그림, 그 다음에 요쪽에 쭉 그림이 있는데 주제는 모세의 일생이야. 반대편은 예수님의 일생이고, 모세의 일생을 그렸다면 남쪽은 이게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애굽이 뭐냐면 이집트죠. 한자로 애굽 쓰고 그걸 이집트라고, 뜻은 이집트예요. 자, 그래서 남단은 이쪽을 보면은 이건 모세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출입문이 있는데 동쪽이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출입문이 있는 쪽을 보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둘러가면 이쪽이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벽화들이 있는 거죠. 아까 페루지노부터 해가지고 보티첼리, 기를란다요. 그쵸? 이렇게 쭉 연결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끝에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이 동쪽 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제목은 뭐냐면 모세의 주검에 대한 논쟁. 요 사람이 드러내는데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을 보면 모세고 요 출입문은 동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쪽으로 쭉 돌면 모세의 일생의 벽화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 resurrection. 이제 잘 아시죠? 그래서 이쪽은 그리스도의 일생, 여기 남쪽은 모세의 일생. 자, 그렇게 벽화를 보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젤로 하면은 요 재단이 있는 쪽. 그쵸? 여기가 서쪽이고요. 아까 동쪽 출입문의 반대니까 서쪽이 되겠고, 여기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도 뭐 구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 벽화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부분 너무 거대한 작품이니까 부분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부분 이렇게 잘 한번 해설한 거를 보시면 되고, 자, 천정을 쳐다볼래 목이 아프다고 하는 또 미켈란 천지창조 그림이 있죠. 그쵸? 천지창조, 이거는 천정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동서남북, 시스타나 경대 동서남북 방위에 따른, 그쵸? 그 벽화나 천정화에 대한 어떤 뭐 배치, 레이아웃을 다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2020년 2월에 시스타나 경당에서는 라파엘로 타피스트리 전시회가 있었어요. 자, 보면 1515년 이거 전에 한번 보셨죠? 그 타피스트리의 방, 마지막이 타피스트리의 방이 쭉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타피스트리의 방에 원래 이 라파엘로의 그 타피스트리가 당연히 유명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복도에 막 걸려있진 않았다고요. 그쵸? 우리는 그냥 와 테피스트리 무지 크고 막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라파엘로의 테피스트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것을 2020년에 그쵸? 2020년이니까 500년 기념, 라파엘로 사후 500년이니까 그쵸? 1520년에 라파엘로가 졸하신 거죠. 그 500년 기념을 한 거고요. 이 테페스트리에 요 테페스트리 지금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쵸? 요 커튼이 아니라 이 벽화 뒤에, 그러니까는 이게 3단 구조였잖아요. 벽화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상들의 그림, 교황의 그림, 그 다음에 요쪽은 딱 보니까 모세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벽이네요. 그 밑에 최하단에다가 그 라파엘로의 테피스트리를 붙이는 그런 전시회를 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써 시스타나 경당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요. 밑에 있는 여행 토크는 강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바티칸 뮤지엄에 대한 그쵸? 그냥 일상적인 투어의 마지막 순서인 시스타나 경당에 대해서 뭐 벽화 위주, 벽화의 어떤 배열, 동서남북에 대한 배열을 따른 그런 벽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행 토크 1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